환자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점을 모르는 의사, 그리고 제대로 된 재료로 제대로 된 구조를 만들지 않고 때우듯이 수술해서 직후 결과만 예쁘게 만드는 의사가 실력 있는 의사냐? 그렇지 않거든요. 광고에서 보여준 무리한 목표 따라가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수술 방법으로 억지로 만들고 결국 실패를 거듭하다가 저희 병원으로 환자분들이 흘러오시게 돼요. 저희 재수술 결과를 보면은 생각보다 코끝이 높이가 그렇게 낮지 않아요. 근데 코가 그렇게 과해 보이지 않고 상당히 자연스러운 느낌인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개과천선 서인영 씨 유튜브 개설하시고 거의 모든 영상들이 조회수 폭발하면서 장난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코 성형 관련된 얘기가 하나 나왔죠. 코 수술을 5번 했고 결국에는 보형물이며 뭐며 다 빼고 그렇게 정착하셨다는 얘기인데 다들 좀 의아하실 거예요. 연예인들이면은 열심히 알아봐서 최고의 성형외과 의사한테 좋은 방법으로 수술을 받을 텐데 대체 왜 수술을 5번이나 하게 됐을까? 사실 연예인들이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수가 있어서 최고의 성형외과 의사를 찾아가고 그리고 최선의 수술 방법으로 수술을 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연예인들도 재수술하러 실제로 많이들 오시거든요. 사실 의사가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의료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저같이 재수술하는 의사만이 그 안을 이렇게 열어보고 그리고 어떻게 수술이 돼 있는지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재수술하다 보면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우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 의사가 SNS에서 광고 잘 해가지고 상당히 유명해요. 그러면 사실 재수술하는 제 입장에선 상당히 답답하죠. 거기다가 수술술기 트렌드도 점점 발전하면서 예전에 잘못 생각했던 술기는 점점 사라지고 좀 더 좋은 결과를 내는 술기는 남으면서 점점 바뀌어가거든요. 대표적인 게 예전에 메드포죠. 그 당시에 코를 높이려는 환자는 많은데 쓸 수 있는 연골 재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재료를 보충해야 되는데 자가능연골 쓸 줄 모르는 의사들은 어떻게 수술을 해요? 재료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인공재료 중에서 한번 사용해볼까? 이래서 사용한 재료가 메드포인데 그 당시에는 많은 의사들이 메드포 쓰는 거 좋다, 좋은 결과 낼 수 있다 이래갖고 좋은 재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계속 쓰고 좋다고 광고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어냈죠. 그런 인공재료들이 만드는 문제들 솔직하고 정확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수가 없으니까 외면하고 그냥 좋다고 마냥 믿으면서 계속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 결과 수많은 재수술 환자들이 발생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연예인이라고 해서 메드포 안 썼을까요? 쓴 분들 꽤 있으시겠죠. 그리고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어요. 과거에는 코를 높이는데 지지구조에 대한 교정을 하지 않고 보형물이랑 코끝에 귀연골만 얹어서 볼륨을 만드는 식으로 코를 높였어요. 그리고 이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코끝에 넣은 볼륨이 코끝을 눌러서 무너뜨리고 피부 장력이 보형물을 이동시켜서 수많은 문제들 만들었죠. 보형물이 뚫고 나온다거나. 그 당시에 연예인이라고 이렇게 수술 안 했을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술했을 겁니다. 그리고 재수술도 많이들 하셨겠죠. 거기다가 연예인들은 더 심한 변형이 오기도 해요. 왜냐하면 화면에 보여지는 모습이 실제 모습에 비해서 덜 부각되거든요. 실제 연예인들 직접 보면 얼굴도 되게 작고 입체감도 상당히 뛰어나고 예쁘거든요. 근데 그 직접 봤던 연예인을 TV 화면에서 보면 내가 봤던 느낌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교정 목표가 일반적인 분들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무리한 교정 목표를 세우게 되면 아무래도 변형 같은 문제에 더 쉽게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변형이 일단 생겼으면 재수술 계획할 땐 내가 가진 한계점 인정하고 목표치 조정해야 되거든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한번 모양 내가 가져봤잖아요. 그러면 그 목표를 포기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목표 조정이 생각보다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예전만큼 억지로 높이고 또 시간 지나면서 피부 변형 생기고 보형물 비치고 또 지지구조 막 무너지고 이거 한번 겪었으면 그래도 그 다음에는 포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만들어주겠다는 의사들을 또 찾아다녀요. 그리고 그런 의사가 실력이 있는 의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가짜 후기 올리고 포샵해서 수술 전후 사진 올리고 수술 직후에 화려하게 뽑힌 이런 환자 영상 올리면서 그 환자가 2, 3년 뒤에 변형 와서 저한테 재수술한 줄도 모르고 그냥 계속 광고하죠. 환자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점을 모르는 의사, 그리고 제대로 된 재료로 제대로 된 구조를 만들지 않고 때우듯이 수술해서 직후 결과만 예쁘게 만드는 의사가 실력 있는 의사냐? 그렇지 않거든요. 경험해본 환자는 다시 속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결정 절대 안 해요. 근데 안 겪어본 환자분들이 자꾸 속는 거예요. 의사야 좋죠. 계속 재수술하시고 돈 쓰시니까. 근데 수술 직후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생기는 거거든요. 재수술 또 재수술. 사실 이거 막아줄 의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저희가 유튜브 채널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SNS 경로로 환자분들 케이스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오셔서 이런 얘기예요. 원장님
케이스 보면 코가 자연스럽던데 원장님은 화려하게는 못 뽑아주세요? 사실 첫 수술하시는 분이나 본인이 만약에 화려한 코를 원하시는 분은 본인의 구조가 받쳐줄 수 있고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는 피부량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수술해드리죠.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환자분들이 자꾸 케이스 하나하나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걸 놓치시게 되는데 SNS 병원 광고들이 이런 심리를 노려요. 잘 되고 예쁜 케이스 이렇게 노출시켜갖고 혹하게 만들죠. 그래서 병원을 오게 하고 수술하게 하죠.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돼요. 그러고 이거 사기당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제 생각에는 환자분 문제도 좀 있어요. 저라면은 그런 거 안 속을 것 같거든요. 아니 왜 좋은 병원들 놔두고 그런 병원을 가요? 수술 목표는 환자분의 상태를 따라가는 거지 의사의 스타일이는 게 아닙니다. 공장처럼 찍어내듯이 수술하는 의사를 만나게 되면 본인이 그 조건에 맞지 않다면 복불복으로 수술에 실패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가ನು경골로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환자분들, 이런 심한 변형 오신 분까지도 모양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이런 튼튼한 구조 만들 수 있는 실력으로 과연 화려하게 뽑지 못해서 안 뽑는 걸까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너무 무리하게 코를 높였다가 변형이 와서 재수술하시는 분들이거든요. 환자분들이 이런 불가능한 목표를 계속 설정하고 몇몇 원장님들은 돈 벌어야 되니까 또 광고하고 광고에서 보여준 무리한 목표 따라가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수술 방법으로 억지로 만들고 결국 실패를 거듭하다가 저희 병원으로 환자분들이 흘러오시게 돼요. 저희 재수술 결과를 보면은 생각보다 코끝이 높이가 그렇게 낮지 않아요. 근데 코가 그렇게 과해 보이지 않고 상당히 자연스러운 느낌인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변 구조와의 위치 관계를 정확히 보지 못하는 분들은 그 변화가 좀 적다고 느끼기도 하는 거죠. 왜냐? 자연스럽거든요. 그 비결은 너무 무리한 목표는 피하되 최선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중안면이나 이마와 같은 주위 구조의 밸런스를 맞춰줘서 억지로 높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자연스러운 느낌을 만들어주는 거죠. 아마 서인영 씨도 여러 번 재수술을 하다가 결국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한계점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가져본 사람은 사실 이거를 한 번에 받아들이기 진짜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연예인도 이렇게 재수술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의사가 옆에서 재수술 부추기면서 또 환자분이 결국 다시 재수술하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되죠. 이런 한계점을 인지하게 도와드리고 그리고 제대로 된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형 트렌드 자체가 인플루언서들 높은 코 보면서 여전히 무리한 목표를 자꾸 세워서 억지로 모양을 만들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도 서인영 씨 같은 이렇게 후회하는 이런 안 좋은 경험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첫 수술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 최선의 목표를 달성하기 가장 쉬운 상태가 첫 수술이거든요. 조직 손상도 없고 원래 가진 구조가 튼튼하게 있고 피부나 점막도 잘 늘어나고 너무 수술하기 좋죠. 이게 재수술을 거듭할수록 점점 목표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첫 수술을 제대로 해서 재수술을 안 하게 해야죠. 근데 첫 수술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걸 모르고 그냥 온라인 찾아보면서 유명하다고 하는 병원 바이럴 광고 뭐 가짜 후기들 이런 거 보고 수술하시는 거예요. 자꾸 코 성형은 한 번으로 안 끝난다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아니에요. 첫 수술로 끝나는 분들 진짜 많아요. 제가 재수술 한 번으로 끝내드리는 환자분들도 엄청 많은데 첫 수술로 끝나는 분들이 없을까요? 많죠. 보형물을 빼고 안에 들어있는 인공조직, 이식물 다 빼고 나면 원래대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은근히 많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수술하는 과정 자체가 조직 손상을 유발해요. 그러면 그 손상에 대해서 조직들이 재생되면서 뭐 여러 가지 섬유 조직 만들고 흉조직 생기고 그리고 수술하면서 보형물 넣죠. 그리고 인공지료도 쓰죠. 요즘엔 거의 안 쓰지만 뭐 매드포, 메쉬 그리고 아직도 많이 쓰는 기증늑연골 이런 재료들 쓰면 정상 조직 변형 많이 유발합니다. 정상 연골들 약해지고 변형된 형태가 되겠죠. 흉조직도 훨씬 심해요. 심한 경우는 정상 연골들이 완전 흡수돼서 구조가 거의 없다시피 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코끝 구조는 사실 연골의 힘만으로 지탱되는 게 아니라 연골들을 결합해주는 막이나 인대와 같은 지지구조들이 있는데 이전 수술 과정에서 이런 구조들이 다 분리되고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지지구조의 힘 많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코끝의 조직을 이식해서 연장하고 이런 약해진 구조물들을 대체해줄 힘을 만들어주는 게 코수술인데 이식된 거를 제거해버리면 당연히 코끝에 심한 변형이 오고 무너지겠죠. 그리고 보형물은 단단한 이물질이기 때문에 바닥 골격에 변형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보형물을 제거한 뒤에 콧대 이렇게 만져보죠? 그러면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주위에 생긴 뭐 캡슐, 뼈, 연골 변형 이런 것까지 교정해야만 매끈한 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형물 제거하게 되면은 보형물 덕분에 얄쌍해 보였던 콧대가 낮아지면서 다시 퍼져 보이게 되고
거기에 보형물 주위에 캡슐 볼륨까지 있다 보니까 콧대가 넙대대하고 통통해 보이는 느낌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형물하고 이식물을 빼는 복원 수술이라는 건 사실 빼고 끝나는 수술이 아니라 이전 수술로 만들어진 변형 그리고 무너진 지지 구조를 수술 전의 모양처럼 다시 복원해서 만들어주는 새로운 코제 수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재료가 필요 없냐고요?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보형물 제거 수술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오세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쉽게 생각하고 이거를 모르는 선생님한테 단순하게 보형물만 제거하고 난 다음에 훨씬 더 심각한 변형이 와서 구조를 재건하려고 다시 저희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변형이 없게 서인영님처럼 후회하는 일 없도록 안정적인 코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좀 궁금하실 거예요. 정답은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나와 구조도 다르고 얼굴형도 다른 온라인, SNS의 게시물들, 성형외과 광고 이런 데서 보여주는 예쁜 이미지를 무작정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내 구조에 맞게 현실적인 목표 조정해서 세우고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 그리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최선의 결과, 최고의 결과를 내야 되고 그 현실적인 목표치를 함께 설정해 주는 게 성형외과 전문이거든요. 제가 단순히 그냥 돈 벌자고 의료하는 거 아니잖아요. 환자분 수술시키려고 무리한 목표를 약속하면서 꼬시는 의사를 만나면 안 되고 그런 광고도 현혹되지 말아야 되고 장기적인 변형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목표를 함께 설정해서 원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수술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성형외과 전문의를 만나야겠죠. 물론 술기가 부족한 의사의 경우에는 될 수 있는 건데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내가 안 되니까. 초보적인 수술 방법을 사용하니까 목표를 높게 잡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수술적인 만족도가 떨어져서 재수술하는 분들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술기에 능숙하고 많은 경험이 있는 의사를 찾아야만 목표가 낮아서 안전한 그런 아쉬운 결과가 아니라 실제 달성 가능한 최선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겠죠. 사실 변형 와서 재수술하는 분보다 첫 수술에서 변화 자체가 너무 적어서 재수술하는 분들도 꽤나 많거든요. 물론 현실적으로 환자가 이런 의사를 찾기 힘들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된다고 말하는데 그 말을 안 믿을 수도 없잖아요. 그 의사의 경험치, 학술 능력 이런 게 어느 정도인지 사실 의사끼리도 잘 모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걸 환자분이 어떻게 알아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목표는 의사하고 케이스를 봐가면서 정확한 상담을 자세히 나누다 보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가 가는 확실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실제 상담 나누다 보면 구분 가능할 겁니다. 너무 뜬구름 잡는 불확실한 이야기들로 설명하면서 현혹시키는 그런 의사들만 피하면 되는 겁니다. 좋은 결과 얻기 위해서는 그런 안목도 키워나가야 되죠. 서인영 씨가 개가천선하기로 마음 먹으시고 이렇게 솔직한 이야기 공유하시면서 유튜브 하시는 거 너무 보기 좋습니다. 더욱더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라면서 본인이 가진 구조에 맞춰서 다시 밸런스 잡아가면서 만든 그 자연스러운 코도 너무 보기 좋고요. 이런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보시는 분들은 이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겠죠. 과한 욕심 때문에 소중한 얼굴을 혹사시키다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기는 일 없도록 오늘 제가 드린 말씀 명심해 주시길 바라면서 코제 수술 관련돼서 혹시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성형수술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 전달 드릴 테니까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DI 성형외과 정현혜 원장이었습니다.